대구시가 대구문화방송이 단독 보도한 경상감염 엉터리 보건공사를 인정하고 보수공사 등 보존 대책을 내놨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심혈을 기울였던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당장 내년 예산도 걱정입니다. 대통령 탄핵 이후 지지율 반등을 자신했던 바른정당이 지지율이 오르지 않아 고민에 빠졌습니다. 포항에서 지표면으로 분출된 천연가스가 순도가 아주 높은 메탄가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6일 목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도 아침에는 쌀쌀하지만 낮에는 포근한 날씨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일교차 큰 날씨는 당분간 이어지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소식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하루하루 봄 기온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남은 한 주는 갈수록 기온이 더 오르겠는데요. 오늘 대구의 낮 기온은 15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겠고 내일은 17도, 일요일에는 19도까지 오르면서 4월 초순의 평년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이렇게 포근한 낮 시간에 비해 아침, 저녁으로는 아직 꽤 쌀쌀하기 때문에 큰 일교차에 맞는 옷차림 선택 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연일 맑고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는 계속 건조합니다. 현재 대구와 경북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건조특보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불씨관리뿐만 아니라 충분한 수분 섭취로 건강관리에도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심혈을 기울였던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위상축소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번 정권에서 막을 내릴 것이라는 우려 속에 각종 사업도 불투명합니다. 한태현 기자입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 창조경제라는 이름을 걸고 삼성과 경상북도가 만든 경북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역 인재와 벤처기업 발굴 육성을 목표로 한 해 40억 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50억 원 넘게 투자를 이끌어내고 430억 원의 매출과 240여 명의 고용 효과를 창출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당장 내년 예산 편성도 빨간불이 켜지면서 센터 존립 여부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삼성도 사실 분위기는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적에.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 추진을 할 것인지는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다고 저희는 보여지거든요.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2년 동안 100억 원의 투자와 120여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지만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곳에서 최순실에 대한 청탁을 논의한 것이 알려지면서 대외 이미지도 안 좋은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지난달에는 센터가 속한 단지 이름을 삼성 크리에이티브 캠퍼스로 바꿨습니다. 대구시는 정권이 바뀌어도 2019년까지 사업이 추진된다고 말하고 있지만 삼성의 지원이 없을 경우 반쪽짜리 사업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원이 이제 계속 잘 됐었던 사업이고 그래서 좀 정권이 일단 교체가 되는 상황에서 조금 걱정은 되죠.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런데 계속 지원을 해야 되죠. 박근혜 정부가 무리하게 대기업을 끌어와 급조했다는 평가를 받게 된 창조경제혁신센터. 이미 서울시를 비롯해 일부 다른 지자체에서는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혁신센터의 기능이 유명무실해진 가운데 대구와 경북 창조경제혁신센터도 대통령의 파면으로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대구의 소중한 문화재인 경상감영이 엉터리 보건공사 때문에 심하게 훼손됐다는 보도해드렸는데요. 대구시가 특별점검 결과를 내놨습니다. 전반적인 부실이 드러난 만큼 문화재 정기조사 강화 등 다양한 보존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0년 대구시가 6억 원을 들여 보건공사를 한 경상감영한 징천각과 선화당의 모습입니다. 울퉁불퉁한 바닥에 심하게 뒤틀어진 마루, 싸구려 경첩이 곳곳에 박혀 있는가 하면 기둥은 제대로 마감된 곳을 찾기 힘듭니다. 아니 이게 왜 이렇게 나왔나 해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탁 치니까 이게 다 부러져. 이게 무슨... 보도가 나간 지 한 달이 지나 다시 찾았더니 크고 작은 보수공사가 한창입니다. 대구시가 특별 점검반을 꾸려 조사한 결과 마루 뒤틀림, 내부 벽체 손상 등 전반적 부실이 확인됐습니다. 고증을 무시한 채 시공된 아궁이와 인방 등의 구조물은 원형 복원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부실한 보건공사 이후 사실상 방치한 점을 인정하고
긴급 예산을 편성해 보수공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또 상시 감시 인력을 배치해 시설을 개방하고 문화재 정기조사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문화재 정기조사를 원래는 법에는 5년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의 목재문화재의 특성이라든가 지금 현재 우리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의 특성을 살려서 3년마다 시가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겠다. 대구시는 공사업체의 무자격자 고용과 공사비 부풀리기 의혹, 불법 하도급 등에 대해 불법이 드러날 경우 고발할 계획입니다. 또 전직 공무원 출신이 단체를 만들어 7년째 문화재 돌봄 사업을 독점하면서 관리 부실을 야기한 현 시스템도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문화재청과 시가 같이 하고 있는 문화재 돌봄 사업에 있어서 좀 더 경쟁 체제를 도입을 해서 문화재 돌봄 사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사업. 대구시는 이번 사태로 지난달 보류된 문화재청의 사적 지정을 다음 달에 다시 추진하기로 하고 사적이 지정되면 가칭 사적관리소를 만들어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도성질입니다. 경상북도가 대선 주자들에게 제안할 대선 공약을 긴급 점검했습니다. 대선 공약으로 검토된 현안들은 대구 통합신공항 이전에 따른 예산 확보와 접근성 강화를 위한 교통망 구축, 도심 공항터미널 건설, 도청 이전터 개발을 위한 국비 확보와 터 무상 사용 등입니다. 또 대구와 상생협력 과제인 첨단의료복합단지 공동협력, 대구권 광역전철 KTX 김천구미역 연결 등도 검토했습니다. 대통령 탄핵 이후 지지율 반등을 자신했던 바른정당이 지지율 답보 상태입니다.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대선 전국에서 새로운 보수의 대안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보도에 이상원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고 나면 저는 대통령 선거는 그때부터 시작한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탄핵되면 보수층 지지율이 몰리면서 지지율 상승을 자신했던 바른정당. 하지만 지지율은 여전히 답보 상태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동정 여론으로 오히려 하락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탄핵에 대해서 불복하는 여론이 오히려 더 강한 대구 경북의 특성에 비춰봤을 때에 이른바 배신자 프레임에 갇혀 있는 바른정당이 그 프레임을 깨고 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고,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구 시내 12개 선거구 중 5개 지역만 당 조직을 구성했을 뿐입니다. 소속 현역 의원이 한 명도 없는 경북에서는 사실상 바른정당의 활동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 때문에 보수 후보 단일화를 위해 자유한국당과도 연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만 친박계와는 갈라선터라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친박들이 청산되면 협력 못할 이유는 없지. 쉽지는 않아. 저쪽서 우선 친박 청산이 안 될 거예요. 탄핵은 마무리됐지만 배신자 프레임에 갇힌 채 보수의 대안으로 자리를 잡지 못한 바른정당. 2달도 채 남지 않은 대선 전국에서 반전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또 하나의 대선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포항에서는 지표로 천연가스가 분출되면서 불이 나 8일째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요. 이 천연가스의 성분을 분석했더니 순도가 아주 높은 메탄가스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추가 정제 과정 없이 사용할 수 있어서 매장량이 어느 정도만 확보된다면 가정에서도 충분히 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규설 기자입니다. 땅속에서 시뻘건 불길이 솟구칩니다. 천연가스가 타고 있는 건데 비가 와도 흙을 덮어도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신기하고 불을 하면서도 저거를 또 활용했으면 또 다른 쪽으로 뭐 온천이든 뭐 어떻게든 또 포항에서 명물 같은데 또 개발 더 했으면 싶은 생각들이에요. 이 가스는 지하 200m 퇴적층에 쌓여 있다 지표로 분출된 바이오 메탄가스인데 가스를 채취해 성분을 분석했더니 CH4 즉 메탄가스가 90% 이상이고 나머지는 에탄올 성분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황등 불순물은 거의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 수치면 순도가 아주 높아 추가 정제 없이도 가정에서 취사 난방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메탄가스가 거의 한 90% 이상으로 상당히 많은 양이 나와 있고요. 아주 뭐 소량의 뭐 에탄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나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순도는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가스 분출 현장이 도심 한가운데여서 간단한 가스 채집 장비만 설치하면
인근 아파트나 가정집에서 연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처음보다 불꽃의 크기는 절반 정도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강한 열기를 내뿜고 있습니다. 불꽃이 최대 한 달 이상 갈 것이란 예상도 있었지만 얼마 전부터 메탄가스의 지하수가 섞여 분출되고 있어 전문가들은 수일 내에 불이 꺼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오래 타지는 않을 거고 곧 압력이 떨어져서 지금 화재를 진압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생각되고 있습니다. 지질자원연구원은 불이 꺼지면 정밀 조사를 통해 정확한 매장량을 조사할 계획인데 지하 200m 아래 퇴적층에 상당량의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대구 도시철도공사가 올해 신입사원 78명을 국가직무능력표준 이른바 NCS를 기반으로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분야별로 장애인 5명과 기술고등학교 기능인재 2명도 뽑을 예정인데 다음 달 18일부터 8일 동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만 접수합니다. 국가직무능력표준은 입사지원서의 졸업학교와 학점 등을 기재하지 않고 표준화된 분야별 직무 지식과 기술 등을 평가해서 채용하는 방식입니다. 영주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여우가 발견됐는데 알고 보니 종 복원을 위해 방사된 소백산 토종 여우였습니다. 여우 복원 사업이 5년간의 시험 방사를 마치고 올해 본 방사에 들어갔습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잔뜩 겁을 먹은 여우 한 마리가 아파트 4층 계단에 앉아 있다가 출동한 119 대원에 의해 긴급 구조됩니다. 전날 소백산에서 방사된 토종 여우로 밤사이 하천을 따라 11km를 내려와 민가로 숨어든 겁니다. 이제 회사 출근을 한다고 이렇게 문을 여니까 그 앞에 이제 여우가 웅크리고 있더라고요. 놀랐죠. 그래서 한참 멍하게 그런 건 처음이라서. 뱃속에는 아기 여우 3마리도 품고 있었는데 이 여우는 사실 지난해 4월 방사된 여우 한 쌍이 야생에서 나온 소백산 여우 2세 중 한 마리입니다. 번식을 위해 일시 회수됐다가 교미 후 재방사한 겁니다. 소백산 여우 복원 사업이 방사 1세대 여우들의 야생 적응과 출산을 넘어 2세대들의 성장과 출산이라는 2단계 과정으로 진입했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32마리를 시험 방사했던 종복원 기술원은 이동 경로와 서식지, 먹이 활동 등 축적된 정보를 바탕으로 본방사에 들어갔습니다. 2세들의 홀로서기가 핵심입니다. 임신 교미하고 임신 확인된 개체를 이제 2월 말부터 3월 말까지 방사함으로써 이제 이 주변에서 적응해서 새끼 낳고 키울 수 있게끔. 앞으로 3년간 매년 15마리 이상씩 방사해 2020년까지 소백산 여우의 최소 존속 개체를 50마리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방사된 여우의 46%가 엽구와 로드킬 등 인위적인 요인으로 폐사한 만큼 보건당국은 주민들을 명예보호원으로 위촉해 사냥도구 수거 등 여우 보호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공연 문화 도시를 지향하는 대구는 잘 알려진 뮤지컬이나 오페라뿐 아니라 연극으로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대구 연극계의 영령을 볼 수 있는 34번째 대구 연극제가 이번 한 주 동안 열립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통제와 억압을 불가하는 가부장적인 아버지와 고통받는 가족을 통해 우리 사회와 정치를 통렬하게 풍자해냅니다. 한 가정의 이야기인데요. 사실은 그게 우리나라 국가를 상징하고요. 그리고 가부장 권력은 국가 권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국가 권력이 어떻게 장치되어 있는가를 찾아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어떤 사회와도 닮아 있는. 혼자 사는 노인과 젊은 노숙자, 외톨이 등 상처투성이 현대인들이 권투로 마음의 상처를 이겨내는 과정은 보는 이들의 공감을 이끌어냅니다.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게 살고 있는 그 현대인들의 어떤 모습을 이제 복싱 경기라는 스포츠를 통해서 새롭게 희망을 가지고 34회를 맞는 대구 연극제가 연극인들에게 창작 연극을 마음껏 공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서 지역 극단들의 자체 극장 운영이 크게 늘어나는 등 대구의 연극 기반이 더욱 탄탄해졌습니다. 또 대구 연극제 출신의 배우들이 뛰어난 연기력을 바탕으로 많은 영화나 드라마에 진출하면서 전국적인 주목도 받고 있습니다.
대면 공연 문화 거리를 중심으로 자체적으로 소극장을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서 많은 공연들이 올라가지다 보니까 다른 도시에 비해서 연극적인 수준이 정말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대구가 정말 연극의 중심 도시로 발전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대구 연극의 저변과 역량을 키워온 대구 연극제 대상작은 오는 6월 대구에서 열리는 제2회 대한민국 연극제의 대구 대표로 참가하게 됩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대구 경북 중소기업청은 사드 배치 문제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해 중국 수출 애로 접수센터를 운영합니다. 중국의 보호무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은 센터를 통해 긴급 경영 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은 지역 신보 특례 보증 우대 지원과 소상공인 일반 경영 안정자금 가운데 피해 업종 소상공인들이 쓸 수 있도록 전용 자금 설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미세관에 따르면 지난달 구미 지역의 수출은 21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미세관은 스마트폰 수출이 신규 모델 출시 지연으로 감소했지만 카메라 모듈 수출이 증가해서 상승세를 이끌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달 구미 지역의 수입은 7억 달러로 한 해 전 같은 기간보다 6% 줄었는데 전자제품의 수입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1년 동안 지연돼 왔던 구미경찰서 신청사 착공이 올 하반기에 실시됩니다. 구미경찰서는 신평동 옛 금호공대 운동장 12,000제곱미터터에 예산 285억 원을 들여서 올 하반기 착공, 2019년에 완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청사는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지열과 태양광 시설이 전체 전력의 18%를 담당합니다. 구미보건소는 지난 10일 구미의 한 초등학교 38명의 학생들이 보인 설사와 구토, 복통 증세의 원인이 로타바이러스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구미보건소는 집단 발병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급식 관계자를 상대로 가건물을 채취하고 수돗물을 채수하는 한편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로타바이러스는 주로 감염된 환자의 분변이나 오염된 물을 통해서 감염이 되는데 급식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전달되는 경우는 흔하지 않은 사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달구시가 도로 안내표지 영문 표기를 상반기 중에 일제 정비합니다. 달구시는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정한 통일 지침에 따라 930여 개의 영문 표기를 모두 정비한다고 밝혔습니다. 달구시는 또 영문 표기 정비 대상 도로 표지판의 다른 표기 오류나 불필요한 한자 표기도 함께 정비하는 데 시민들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제29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가 오늘부터 30일까지 열립니다. 경상북도의회는 도정 질문을 시작으로 제1회 추경 예산과 민생 조례안 등 모두 28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조례안은 경상북도 사회적 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해서 모두 24건입니다. 여성 고용을 기피하고 개선 노력이 적은 공공기관과 기업들 명단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가 3년 연속으로 여성 근로자와 관리자 고용 비율 기준을 지키지 않고 개선 노력이 미흡해서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 위반 사업장으로 선정한 곳은 전국에 27곳으로 서울이 14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이 4곳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다르게 봄 기온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남은 한 주는 갈수록 기온이 더 오르겠는데요. 오늘 대구의 낮 기온은 15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겠고 내일은 17도, 일요일에는 19도까지 오르면서 4월 초순의 평년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이렇게 따스한 낮 시간에 비해 아침, 저녁으로는 아직 꽤 쌀쌀하니까요. 큰 일교차에 맞는 옷차림 선택 잘 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서해상에 있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단계에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영천의 기온은 영하 2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경북 남서 내륙 지역의 낮 기온은 15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영하 2도, 낮 기온 14도 예상됩니다. 포항의 낮 기온은 14도, 울진 12도 예상되고요. 바다의 물결은 1.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당분간 일교차가 크고 건조한 전형적인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